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잘 나가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수주했다 뭐 이런 거보다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해운 시장이 살아났고 또 원재료죠. 이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했던 점에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이 중요해지면서 이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저가 공세 우리가 이긴 건데요. 오늘 이 조선 3사들 주가 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안팎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주 점유율은 10%대에서 50%대까지 치솟게 되었는데요. 지난 4일 영국 조선 해운의 시황 분석 업체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1분기에 126척을 수주를 했는데 신규로 발주된 선박 2척 중에 한 척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급반전한 수치인데요. 불과 1년 만에 수주량과 수주 점유율이 각각 10배 그리고 5배 정도씩 뛴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난 3월 26일에 삼성중공업이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컨테이너선 20척을 한꺼번에 수주한 적도 있었죠.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중국, 일본과 나누어 수주받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깨고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좀 수주에 성공을 했죠. 같은 날 한국조선해양도 해운사 완하이라인이라는 곳으로부터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조선업 업황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락슨 성가지수 역시도 1월 15일 이후부터 10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9년 8월 30일 이후에 처음으로 13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고요. 클락슨 중고성가 역시도 114포인트로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3월 23일에 수에즈 운하에서 전복 사고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국 조선사들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피해와 관련된 배상 문제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아직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외신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정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운하 측면에 붙어있는 암벽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선박, 즉 문제를 일으켰던 에버기븐호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5척을 시리즈를 건조한 선박 중에 한 척으로 알려져 있죠. 운항 과실이라든지 선박의 설계 결함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사고의 파급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해당 조선사의 신뢰 저하가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선주들과 해운사들은 늘 발주에 좀 신중한 편입니다. 선박을 한 번 건조하면 25년 정도를 사용하고 한 척당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인데 대형 해운사 같은 경우에도 선단이 수백 척 규모이고 한 해에 발주되는 선박이 수십 척이 불과하지만 한 척 한 척이 매우 소중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갈수록 대형 선박 건조 비중이 높은 한국 조선소의 매우 유리한 수주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 하반기까지 상당히 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매매 관점 네, 어떠세요? 네, 물론이죠. 지금이라도 충분히 주가에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탑픽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조선사들 안에서 삼성중공업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방금 봤던 이 조선업 이슈와 이 궤를 같이 할 텐데요. 포스코가 2년 만에 1조 클럽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와 건설 그리고 조선업까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됐고 역시나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포스코가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 주가 흐름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정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 그 와중에도 포스코는 5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번 4월에도 고 외쳐볼 수 있을까요?
네, 철강 업체들 상당히 뭐 포스코도 그렇지만 현대제철까지 흐름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의 생산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는 당산시의 철강 감산 정책이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업계는 이번 감산 정책의 수출 감소로 좀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뭐 내수 수요 증가 수혜를 지키기 위해서 철강이 감산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수출 물량을 조절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뭐 중국의 철강협회의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중국에서 논의 중인 철강 제품 수출세 환급률 하향 조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이죠. 중국 철강 수출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수준이었던 한 5,368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정 감산량이 한 2,800만 톤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산된 것들이 모두 다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에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2,5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52%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수입 철강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한국의 철강 업체들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동사가 이제 판매하는 것 중에 자동차량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25%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 글로벌 철강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전기차 2차 전지 원료 중에 하나죠. 리튬은 광양에서 2023년이 된다라고 하면 한 4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 가동이 좀 예정되어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추가적으로 2.5만 톤 정도의 상용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 강판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 강판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기차 시장의 수요 확대와 함께 포스코 역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도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사적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크게 증가한다. 라든지 양극재 생산 능력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난 10년간 한국 및 뭐 해외 철강 업종의 위협 요인으로 꼽아왔던 중국의 공급관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고 글로벌 철강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와 관련된 리튬 뭐 이런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의 기업 가치 향상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5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일단 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이슈 한진칼 이야기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1만 원까지 찍었던 한진칼이었는데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주가 상승의 재료였죠. 이 경영권 분쟁이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서 주가가 힘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들 상심 엄청 클 것 같은데요. 한진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끝이 보이지 않아 보였던 이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는 모습인데요. 산업은행에서 이제 지분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치열했던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 측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는 게 이제 업계 평가입니다. 일단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 자처했던 반도건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도건설은 2019년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그리고 한영개발, 반도개발들을 통해서 한진칼 지분을 좀 대량으로 좀 매입을 했고 현재 평가 차익 가치만 1,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권홍사 회장이 이끄는 반도건설이 사실상 1인 지배체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을
중심이었던 삼자 연합 가운데서 가장 민첩하게 좀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뭐 보유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좀 무색하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서 경제적 차익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실익적인 품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반도건설에서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 제3자 연합 해제와 함께 대외적 소통 창구를 맡아왔던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는 단계적 매각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들을 인 LP죠. LP 같은 경우에 자금 회수 요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KCGI는 자체적으로도 내용이 있어서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관측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KCGI는 3년 전부터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근거로 경영권 획득이라든지 장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서 구성된 프로젝트 펀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구성했던 이 동기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부대표급들도 독립에 나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KCGI 측에서도 단계적으로 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직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가슴을 아프시겠지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정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